압록강 나루. 압록강 나루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바로 중국 사신을 혼쭐 내준 떡보에 관한 이야기야. 옛날에 떡보라는 청년이 살았어. 떡보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지. 어쩌다가 인심 좋은 아주머니가 떡을 하나 던져주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신이 나서 대굴대굴 구르며 좋아했지. 그래서 이름이 떡보가 되었단다. 어느 날 떡보가 저작거리를 기웃거리고 있을 때 일이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보아하니 중국에서 온 사신들인 모양이야.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가고 있었지. 조선에 학식 깊고 진리에 도통한 인재가 있을까요? 이런 작은 나라에 인재가 있을 리 있나? 중국 사신들은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조선의 선비들은 화가 났지.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어느 나라의 학문이 더 깊은지 겨루어 보자고 했단다. 중국 사신들은 코웃음을 쳤어. 조선처럼 작은 나라의 선비들이 학문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누구든 우리와 학문을 겨루어 보고 싶은 자는 앞으로 나와라. 중국의 사신들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때 마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떡보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요? 지금 중국 사신들과 우리나라 선비들이 학문을 겨루고 있단다. 떡보는 슬그머니 곁눈질로 중국 사신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중국 사신들이 앉아있는 상 앞에 떡이 한가득 있네. 저 떡을 한 입만 먹어보았으면. 떡보는 목을 길게 빼고 떡을 쳐다보다 그만 발을 헛디뎌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 어이쿠! 떡보는 중국 사신들 앞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지. 중국 사신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 우리와 학문을 겨룰 선비가 바로 자네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었고. 사신들은 떡보의 말을 마저 듣지도 않고 문제를 냈어. 자, 내 물음에 답해보거라. 사신이 손가락을 구부려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지. 그리고 떡보를 바라보았어. 옳거니 저 동그란 떡이 먹고 싶냐는 말이로구나. 난 저 네모난 떡이 먹고 싶은데. 떡보는 손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어 보였지. 순간 사신이 놀라더니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어. 떡을 3개 먹겠느냐고? 난 5개가 먹고 싶은데. 떡보는 손가락을 5개 펼쳐 보였어. 그러자 사신은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어. 그 모습을 본 떡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떡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하긴 피체 높은 중국의 사신들이 나한테 떡을 줄 리가 없지.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니 떡을 좀 달라고 애원해 볼까? 떡보는 자기의 배를 쓰다듬으며 사신을 바라보았어. 그러자 이게 웬일이야. 사신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졌소. 그대의 학식을 따를 수가 없구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실은 이랬단다.
사신이 손가락으로 둥근 모양을 만든 것은 하늘이 둥그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둥글다 하는 뜻이었어. 그런데 떡보가 네모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보고 사신은 땅은 네모나다오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그래서 이번에는 삼강을 아시오 하는 뜻으로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어. 그런데 떡보가 손가락 5개를 꼽았지. 사신은 그 뜻을 나는 오륜도 알고 있어 하고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신농씨를 아시오? 하고 되물었지. 신농씨는 중국의 옛 전설 속에 나오는 신인데 농업과 의료, 악사의 신을 말해. 그러자 떡보가 배를 두드리잖아. 사신은 그것을 나는 복희씨도 알고 있다오 하는 뜻으로 해석했단다. 복희씨는 중국 고대 전설상에 나오는 제왕인데 사망오제의 우두머리를 말한대. 한낱 거지도 우리들보다 학식이 높은데 선비들의 학식은 말해 무엇하지?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더 이상 잘난 체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 이런 걸 두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말하나 봐. 사신이 돌아간 뒤 떡보는 임금님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 그리고 평생 동안 먹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떡을 선물로 받았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압록강 나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중국 사신들이 떡보와 학식을 겨루었던 곳이 바로 압록강 나루였다는구나.